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철학에서 그 귀납 추론의 오류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이라는 게 이제 어떤 단서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 귀납 추론, 귀납 추론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구하고 맹구가 있다. 영구하고 맹구가. 그래서 영구가 맹구야 얼마 전에 한국대 무용과 애들이랑 미팅했지? 이러니까 맹구가 그래. 그런데 너는 한국대 무용과 애들이랑 절대로 미팅하지 마라. 그러니까 영구가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맹구가 내가 만나보니까 모두 쌀쌀 맞더라. 그러니까 영구가 몇 명이나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맹구가 한 명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한 명이 마치 모두인 것처럼, 한 명이 마치 모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인 오판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원인 오판의 오류.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 내용이죠. 원인을 잘못 판단한다는 거죠. 원인 오판의 오류. 자, 이 원인 오판의 오류는 판단 대상이 되는 사건과 원인이 되는 사건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죠. 이런 걸 잘못 설정해서 생긴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후관계에 불과한 것을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거. 자,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거죠. 나는 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운을. 왜냐하면 내가 상점이나 식당에 가요. 그러면 그 뒤에 손님이 몰려오거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 이것은 그 뭡니까? 우연한 앞뒤 관계라고 봐야죠. 우연한 앞뒤 관계. 내가 그 가게나 그 식당에 갔는데 우연치 않게 손님들이 많이 몰려왔겠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손님이 없는 그런 한산한 상점이나 식당에는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손님이 많으면 사람들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심리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갔기 때문에 손님들이 온다라고 하는 근거는 좀 안 맞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원인 오판의 오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원인 애매의 오류가 있어요. 원인이 애매하다. 애매의 오류.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큰 돈을 가진 부자들은 인색하지 않고 돈을 잘 쓴다. 돈을 잘 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그러므로 진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색하면 안 된다. 진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게 이제 그런 원인 애매의 오류죠.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을 보면 가볍게 비난하면서 그렇게 인색해서 큰 부자 되는 사람 못 봤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말은 그냥 주장이지 추론은 아니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색하지 않은 부자를 볼 수는 있지만 부자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인색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건 아니죠. 인색하지 않다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약한 유비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약한 유비의 오류. 유비의 오류. 자, 이 약한 유비의 오류라는 것은 유비논중을 사용을 했는데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유비의 대상 간의 유사성 부족 또 차이점이 있는데도 논증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구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한다. 다 잘하는 거죠. 국영수를. 그런데 맹구 역시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한다. 그러므로 맹구는 국어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두 과목을 잘한다는 특성이 다른 과목에도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박사의 오류가 있어요. 도박사의 오류. 자, 도박사는 확률 게임을 이제 하는 사람인데 확률적으로 이제 보통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하면 6분의 1 이런 거죠. 확률적으로 개별적인 사건들이 무관한데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범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프로야구에서 확률의 기초에서 예측하는 해설, 확률의 기초에서. 그래서 기납 추론의 측면에서 평가하면 이 도박사의 오류라는 거죠. 확률대로 어떤 내용들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도박사의 오류 예를 든다면 오늘 경기의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선 맹구 선수 타율이 3할 3푼이다. 그런데 오늘 안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타석에서는 안타 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3할이라고 하는 것은 3번에 들어가서 그 중에 한 번 안타를 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 칠 확률이 높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제 안타를 친다, 안타를 기대한다는 뜻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야구 해설가는 이 정도 해설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 투수에 대한 타율, 상대 팀에 대한 타율, 또 최근 몇 경기 타율, 주간 경기, 야간 경기, 성적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도박사의 오류라고 합니다. 도박사의 오류.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3할 3푼이지만 이 게임에서 한 번도 안타를 못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못 칠 수 있고 또 어떤 경기에서는 3번 뭐 또는 4번 나가서 모두 다 안타를 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기납 추론의 오류에 대해서요. 성급한 일반의 오류, 그다음에 원인 오판의 오류, 그다음에 원인 M의 오류, 그다음에 약한 UB의 오류, 그다음에 도박사의 오류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공부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